지금 쳐다보는 거 저 되게 불쾌해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랬어. 그랬는데 또 쳐다봐 계속. 이때부터는 그래도 성추행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불쾌한 죄송합니다. 왜냐면 백 변호사님에게 너무 매우 곤란한 질문을.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에 조금씩 구독자가 늘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나네요. 그리고 또 꾸준히 우리 양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면서 소재를 우리가 또 상담 사연을 고르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힘드시죠? 힘들어요. 네. 오늘 사연 진짜 정말 네. 구성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핫한 네, 이슈가 되는 사연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우리 백수연 변호사님께서 힘들게 준비해 주신 만큼 제가 정성스럽게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40대 결혼 15년 차입니다. 며칠 전 남편과 동네 상가에 갔습니다. 9층에서 엘베를 기다렸는데 레깅스를 입은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키도 크고 하체가 눈에 띄게 볼륨감이 있고 거기다 상의를 짧게 입어 레깅스 입은 모습이 자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베 거울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우연히 봤습니다. 정말 그 여성의 레깅스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찌나 추하던지. 문제는 남편의 시선을 여성도 본 겁니다. 여성이 남편을 향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니 남편은 아닌 척 고개를 돌리고 여성은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것도 성추행이에요.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어요.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다른 여성을 쳐다보다 공개 망신을 당하는데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기를 꺼내고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뭘 했냐, 만지기를 했냐, 본 것뿐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더니 쏜살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여성이 아직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레깅스 입은 하체를 쳐다본 것만으로 성추행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남자랑 살아야 하나요? 내가 곁에 있는 것도 이러는데 제가 없을 때는 어떨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일단은 이 여성분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는 충분히 지금 이해는 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저라고 해도 저는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합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음.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이제 타인한테 혐오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걸 이제 성추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행법은 지금 그렇게 네.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얼굴을 쓰다듬는다, 뭐 아니면 어깨를 감싸 안는다, 아니면 이제 막 어루만진다, 강제로 이제 뽀뽀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이게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진다. 그럼 이제 강제추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 이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엉덩이, 성기 뭐 이런 거 있지. 법률상 이제 주요 부위라고 하는데요. 성적으로 좀 민감한 부위. 네. 그 민감한 부위에 대한 이제 추행이 되면 이제 형이 좀 가중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사안에서와 같이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 단지 이제 쳐다만 본다. 네. 쳐다봤지만 내가 이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성적인 뭐 수치심 내지 불쾌감 느낀 것까지는 이제 인정이 되지만 네. 법률상으로는 아직 이거를 성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이번엔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단둘이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든요. 위협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남성이 여성을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 이거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복해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판단하는 신체적 경우가 접촉이 없어도 거기에 그거는 대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보는 거는 지금 뭐 성추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촬영하는 거 문제 되잖아요. 이제 우리 성폭법에 불법 촬영에 네. 대해서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이제 보는 것과 촬영 구별돼서요. 네. 촬영하는 거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에서 지금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보기만 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처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불쾌감을 느꼈다. 하면 이제 나의 의사대로 그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단지 보기만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행위자 입장, 가해자 입장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촉이 있었다라고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증거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이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사실 내가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은 사실 없었다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있었다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초기 수사 단계 진술에서부터 내가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진술을 일관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이 앞에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잠깐 보는 거, 그 다음에 길게 뚫어지게 보는 거. 그거에 따라 참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게 이제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여성들이 느끼는 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네, 해서 바로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죠.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좀 보고 수사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부적절한 행동에서 이제 지나서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또 이제 우리 사연에서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있을 때도 이런데 없을 때는 어쩌겠느냐, 이런 남자랑 살아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백 변호사님? 만약 이러한 이제 뚫어지게 보고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어느 날 우연히 우발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이제 계속 반복되고 또 이제 성적 욕구 절제하지 못해서 또 다른 뭐 사건 사고도 또 일으킨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육호 사유, 기타 이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다라고 해서 뭐 이혼 사유를 좀 구성해 볼 수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나서 부인이 어쨌든 목격을 했으니까요. 이 남편분을 정말 제대로 성교육을 좀 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 호되게. 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경우에는 정말 이혼하겠다, 좀 강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잖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형사상 이해의 관점에서 만나면 저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런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